심사위원장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10명의 심사위원 모두 침묵했습니다. 무대 위 23세 여성이 만든 요리 앞에서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3스타 레스토랑 총괄 셰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8년 전 사라진 전설의 셰프 강민수, 그가 평생 비밀로 간직했던 마지막 레시피가 지금 무대 위에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객석 뒤편, 낡은 모자를 눌러 쓴 58세 남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가 제 딸입니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서울 을지로 뒷골목에서 푸드트럭 한 대가 불을 밝혔습니다. 작은 트럭이었지만 은은한 조명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간판에는 달빛 식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23세의 그녀는 요리학원을 다니며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이렇게 푸드트럭을 운영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뭐가 있어요? 강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해물 파스타랑 된장찌개 있어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된장찌개 주세요. 그녀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된장에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 1개를 썰어 넣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손맛이네. 어떻게 이런 맛을 내요? 강서연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요리를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요리학원에서 기초를 익혔지만 이런 맛은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재료를 다루면 자연스럽게 맛이 나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엄마가 바쁠 때 대신 라면을 끓이면 동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중학교 때 도시락을 싸가면 친구들이 반찬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었습니다. 1시간 뒤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58세의 강민수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를 입었고 야구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한때 미슐랭 3스타를 받았던 셰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푸드트럭 앞 멀찍이 떨어진 곳에 멈춰섰습니다. 강서연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놀림이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강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아이가 제 딸입니다. 하지만 8년 동안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8년 전 이혼할 때 전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각을 잃었어요. 더 이상 요리사가 아니에요.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시 강민수는 원인 불명의 미각상실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셰프에게 미각은 생명이었습니다. 미각을 잃은 셰프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닫았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전처와 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딸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며칠 전부터 이 푸드트럭을 찾았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발견했습니다. 달빛 식당이라는 계정이었습니다. 사진 속 음식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플레이팅 방식과 색감 조합이 자신의 스타일과 닮아 있었습니다. 계정 주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8년 전 15살이었던 그 아이가 어느새 23이 되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연이 새로운 손님에게 파스타를 내놓았습니다. 손님이 포크를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어디서 배웠어요? 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독학이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손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학으로 이런 맛을 내기는 힘든데. 특히 이 소스,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강민수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갈고 닦았던 감각이 딸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요리의 세계는 아름답지만 잔인했습니다. 재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강서연이 푸드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트럭 시동을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수였습니다. 강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요, 영업 끝났는데요. 강민수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요리, 정말 독학으로 배웠나요? 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요? 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요리대회 같은 거 나가볼 생각 없나요? 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리대회요? 네. 다음 달에 대한민국 영 셰프 챌린지라는 대회가 열려요. 30세 이하만 참가할 수 있어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서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그냥 푸드트럭이나 하면서 살려고요. 강민수는 속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잃을 게 뭐가 있어요. 강서연이 강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아까워서 그래요. 재능을 묻어두기엔요. 강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트럭에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강민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골목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8년 전 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주방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15살 딸이 셰프 모자를 쓰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셰프 될래요. 그때 딸이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강민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꼭 지켜줄게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강서연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주문이 계속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카페라테 하나요. 바닐라 라떼 따뜻한 걸로요. 강서연은 능숙하게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만난 낯선 남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리 대회에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동했습니다. 요리는 그녀에게 특별했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을 다루고 맛을 만들어낼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월 180만 원을 벌었습니다. 푸드트럭으로 100만 원 정도 더 벌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엄마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요리 대회 준비를 한다면 시간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재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회에서 떨어지면 모든 게 낭비였습니다. 강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강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재료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양파와 당근을 썰었습니다. 달걀 2개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소를 볶았습니다. 밥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마지막에 달걀 프라이를 올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벌써 왔구나. 밥은 먹었어? 강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같이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엄마가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볶음밥이 김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야, 이거 맛있다. 너 요리 실력이 점점 늘어. 강서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로 대충 만든 건데.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충 만든 게 이 정도면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진짜 요리사 해도 되겠다. 강서연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 응? 요리 대회 같은 거 나가면 어떨까요?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요리 대회? 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누가 그러는데 영 셰프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대요. 30세 이하만 참가할 수 있고 우승하면 상금도 있고 레스토랑 취업 기회도 준대요. 엄마는 밥을 먹다 말고 딸을 쳐다봤습니다. 너 그런 거 나가서 뭐 하게?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낫지. 강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너 아빠 생각 안 나?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서연은 움찔했습니다. 아빠 이야기는 금기였습니다. 엄마는 8년 동안 아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너 아빠도 유명한 셰프였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미각 잃고 망했잖아. 요리는 불안정해. 너도 똑같이 될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8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았고 예약이 밀렸습니다. 아빠는 늘 바빴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평점이 떨어졌고 손님이 줄었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님은 싸웠고 이혼했습니다. 아빠는 떠났습니다.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리는 취미로만 해. 카페 일이나 열심히 하고 나중에 안정적인 직장 알아봐. 강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강서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영 셰프 챌린지 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들의 요리였습니다. 프랑스식 코스 요리, 일식 오마카세, 한식 정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수준이 높았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요리였습니다. 강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가봤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제 푸드트럭 앞에서 말 걸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대회 참가 결정하셨나요? 강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짧게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갔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을지로 그 푸드트럭 앞에서 만나요. 강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리는 불안정했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리할 때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감각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강민수는 좁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영 셰프 챌린지 참가 신청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딸은 자신을 모릅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이 딸의 인생에 개입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의 재능을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각이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재능을 세상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선 영상 제출란이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딸을 설득해야 합니다. 직접 요리하는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8년 전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쓰던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요리법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식 소스 만들기, 한식 장 담그기, 파스타면 삶는 시간, 고기 굽는 온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평생 비밀로 간직했던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강민수는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레시피를 딸에게 알려줄까요?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딸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립된 셰프로 서야 했습니다.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딸과 다시 만납니다. 8년 만에 제대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딸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눈치챌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딸 곁에 있을 수 없다면 적어도 멀리서라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딸의 꿈을 응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을지로 골목에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서연이 푸드트럭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왔어요.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는 한적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서연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강민수는 물만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강민수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아까워서요. 당신 요리 실력이. 강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강민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제가 20년 넘게 요리를 해봤는데 당신만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강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도 요리사예요? 강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옛날에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디서요? 강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이제는 문 닫았고요. 강서연은 강민수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본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강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었어요. 더 이상 요리를 할 수 없게 됐죠. 강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당신이 안타까워요. 당신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 재능을 쓸 수 있잖아요. 강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해보고 싶어요. 요리 대회 나가보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강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뭐가 어려운데요? 강서연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요. 카페 일하고 푸드트럭 운영하면 하루가 끝나요. 재료비도 문제고요. 대회 준비하려면 좋은 재료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무엇보다 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독학으로 한 거라 기초가 약해요. 강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딸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옆에 없어서 딸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강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시간 문제는 제가 푸드트럭 운영 도와드릴게요. 재료비도 제가 댈게요. 그리고 기초 훈련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요? 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요. 제가 못다 이룬 꿈을 당신이 이루는 걸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연은 강민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다니. 강민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상하죠. 하지만 진심이에요. 강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믿음이 갔습니다. 눈빛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강서연이 말했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도와주신 거 다 갚을게요. 돈도 전부 돌려드릴게요.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잘 되는 것만 봐도 충분해요.
그날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강민수는 작은 연습 공간을 빌렸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에 있는 오래된 주방이었습니다. 월세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8년 동안 모아둔 돈을 썼습니다. 주방 기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칼을 갈았습니다. 재료를 주문했습니다. 강서연은 카페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그곳으로 왔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강서연이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좁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강민수가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기본부터 시작할게요. 칼질부터 배울 거예요. 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가 도마 위에 양파를 올렸습니다. 칼을 쥐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칼등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손잡이를 감싸요. 강서연이 따라했습니다. 칼을 움직이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칼끝을 도마에 고정하고 손목으로 움직여요. 힘을 빼고 리듬을 타요. 강민수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양파가 얇고 균일하게 썰렸습니다. 강서연이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양파 두께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강민수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조언했습니다. 강서연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양파 10개를 썰었습니다. 강서연의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해요. 손 다쳐요. 강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강민수는 딸의 집중력에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불 조절을 가르쳤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는 온도, 기름 두르는 타이밍, 재료 넣는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강서연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직접 해봤습니다. 파프리카와 양파를 볶았습니다. 처음에는 불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채소가 탔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에 성공했습니다. 강민수가 맛을 봤습니다. 좋아요. 훨씬 나아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본기가 다져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수가 메뉴를 정했습니다. 한식 코스 요리였습니다. 전체로 육회, 메인으로 갈비찜, 후식으로 수정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서연이 물었습니다. 왜 한식이에요? 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강점이 한식이에요. 푸드트럭에서 만든 된장찌개 기억나요? 그게 당신의 진짜 실력이에요. 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육회부터 만들었습니다. 소고기를 얇게 썰었습니다. 배와 양파를 갈아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참기름과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접시에 담고 작과 배를 올렸습니다. 강민수가 맛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완벽해요. 이 맛이에요. 강서연이 웃었습니다. 정말요? 진짜 맛있어요? 강민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이 만든 요리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8년 동안 미각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맛이 살아났습니다. 딸의 손길이 담긴 요리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서연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강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그냥 감동해서요. 2주가 지났습니다. 예선 영상을 찍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서연은 긴장했습니다. 강민수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당신이 정하세요. 뭐가 가장 자신 있어요?
강서연이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요. 강민수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평범한 된장찌개 말고 특별하게 만들어봐요. 강서연이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 고추장, 멸치, 다시마, 두부, 애호박, 버섯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자신만의 비법을 더했습니다. 들깨 가루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찍었습니다. 딸의 손놀림, 표정, 요리 과정을 담았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강서연이 한 숟가락 떠서 강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맛봐주세요. 강민수가 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맛이에요. 당신만의 맛이에요. 강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예선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강서연은 불안했습니다. 강민수는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강서연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예선 통과했어요. 소리쳤습니다. 강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강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본선에는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옛 동료들, 라이벌들도 있을 것입니다. 딸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안 됐습니다. 본선 대회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홀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20개의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씩 입장했습니다. 모두 30세 이하였지만 실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명 요리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연은 가장 늦게 입장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만 떨리는 손을 감췄습니다. 객석에는 관중들이 가득했습니다. 뒷줄에 강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딸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심사위원석이 있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운데에는 6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3스타 레스토랑 총괄 셰프였습니다. 그 옆에는 한식 명인, 일식 장인, 양식 셰프, 그리고 미식 평론가가 앉았습니다. 강민수는 그들을 보며 몸을 숨겼습니다. 저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8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셰프는 옛날 라이벌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경쟁했습니다. 강민수가 사라진 뒤 그가 업계 1위가 됐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볼까 불안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영 셰프 챌린지 본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1차 미션은 자유 주제입니다. 이 시간 안에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킬 요리를 만들어주세요.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타이머가 작동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재료 테이블로 달려갔습니다. 강서연도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한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복과 소고기를 골랐습니다. 표고버섯과 은행, 밤을 집었습니다. 찹쌀과 된장도 가져왔습니다. 조리대로 돌아왔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수가 가르쳐준 것을 떠올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손이 기억할 거예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전복을 손질했습니다. 껍질을 분리하고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칼집을 냈습니다. 소고기는 얇게 썰었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마늘, 참기름, 깨를 섞었습니다. 찹쌀은 미리 불려뒀습니다. 전복 안에 찹쌀을 채웠습니다. 소고기로 감쌌습니다. 찜기에 넣고 쪘습니다. 옆에서는 된장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된장에 다진 마늘과 들기름을 섞었습니다. 강민수는 객석에서 딸의 모든 동작을 지켜봤습니다. 손놀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2주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참가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왼쪽 조리대에서는 프랑스식 코스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일식 스시가 준비됐습니다. 모두 수준급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서연은 플레이팅을 시작했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전복찜을 올렸습니다. 된장 소스를 곁들였습니다. 은행과 밤을 장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쑥갓잎을 올렸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심플하지만 품격 있는 요리였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시간 종료입니다. 모든 참가자 손을 떼세요.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조리대를 하나씩 돌았습니다. 각 요리를 맛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앞에 섰습니다.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전복찜 한식이군요. 설명해 보세요. 강서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복 안에 찹쌀을 넣고 소고기로 감싸서 쪘습니다. 된장 소스로 한국적인 맛을 살렸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한식 명인도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스 뭐죠? 프랑스 셰프가 물었습니다. 된장에 들기름을 섞었습니다. 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프랑스 셰프는 또 한 입 먹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이 조합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독학입니다. 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랑스 셰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독학? 거짓말 같은데요. 이 손맛은 오랜 훈련 없이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가르쳐줬죠? 강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 최근에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강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수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요. 강서연이 얼버무렸습니다. 프랑스 셰프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조리대로 이동했습니다. 강민수는 객석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심사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여 회의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본선 1차 통과자를 발표하겠습니다. 10명만 2차로 진출합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8번째였습니다. 강서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강서연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강서연이 멈춰섰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누가 가르쳐줬는지 말 못해요?
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어요. 프랑스 셰프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내야겠네요. 그 손맛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강민수는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딸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대회에서 제명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절대 막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민수는 고시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셰프는 집요했습니다. 반드시 조사할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파헤칠 것입니다.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서연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통과했어요. 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실력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강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심사위원장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강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8년 전 함께 일했던 후배 셰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강민수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이세요? 후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형님 어디 계세요?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요? 프랑스 셰프 알지? 압니다. 그 사람이 요즘 나에 대해 조사하고 있을 거야. 막아줘. 후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내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해줘. 후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더라도 딸만은 보호해야 했습니다. 2차 대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실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2차 대회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강민수는 딸과 매일 밤 훈련했습니다. 을지로 주방은 이제 익숙한 공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이 차는 더 어려울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까다로운 주제를 낼 겁니다. 강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올까요? 강민수는 예전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보통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요구해요.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서양 요리에 한국 식재료를 넣는 식이죠. 강서연이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해요? 강민수가 재료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파스타를 한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스타를요? 강민수가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는 된장 베이스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된장에 버터를 녹이고 마늘을 볶았습니다. 표고버섯과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삶은 면을 소스에 버무렸습니다. 접시에 담고 김가루를 뿌렸습니다. 강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강민수가 웃었습니다. 요리에 정답은 없어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강서연이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된장 향이 파스타와 어울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된장을 조금만 쓰세요. 향만 남기고 맛은 부드럽게. 다시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에 성공했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강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감각이 있어요. 금방 익히네요. 훈련이 끝나고 밤 11시였습니다. 강서연이 물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요리를 그만두셨어요? 강민수는 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말했잖아요. 건강 문제로. 강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문제였는데요? 강민수는 대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각을 잃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서연이 놀랐습니다. 미각을요? 그럼 지금도?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돌아왔어요. 완전하진 않지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8년 전 미각상실증은 조작이었습니다. 라이벌 셰프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의사를 매수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은 뒤였습니다. 강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가족은요? 결혼하셨어요? 강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했었어요. 이혼했어요. 강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강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요리를 못하게 되니까 아내가 떠났어요. 딸도 있었는데 함께 데려갔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은 몇 살이었어요? 15이었어요. 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강서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8년 전이면 자신도 15이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강민수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8년 전 떠난 뒤 소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모두 버렸습니다. 지금도 딸을 보고 싶으세요? 강서연이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요. 하지만 볼 수 없어요. 왜요? 자격이 없어서요. 저는 아빠로서 실패했어요. 강서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딸은 아빠를 보고 싶을 텐데. 강민수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럴까요? 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아빠 보고 싶거든요. 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빨리 닦았습니다. 강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당신 말이 위로가 돼서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주방은 고요했습니다. 강서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기다려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요. 강서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리대에 기대어 고개를 묻었습니다. 딸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관계였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텨야 했습니다. 딸이 꿈을 이룰 때까지만. 이틀 후였습니다. 강민수는 후배 셰프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후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지금 유명 레스토랑 주방장이었습니다. 형님. 후배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강민수가 앉았습니다. 고맙다. 와줘서. 후배가 강민수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님 많이 야위셨어요. 강민수가 쓰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후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 사세요? 복귀하시면 되잖아요. 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셰프 이야기 좀 해줘. 후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계속 형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8년 전 형님 레시피를 누가 훔쳤는지 찾고 있대요. 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후배가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회에서 형님 스타일과 비슷한 요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형님한테 배웠는지 알아내려고요. 강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제자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정행위로 몰릴 수 있어요. 대회에서 제명당하고요.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그 제자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호할 수 있어요. 후배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 다만 프랑스 셰프가 그 애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해줘.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형님도 조심하세요. 프랑스 셰프는 집요해요. 강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강민수는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서연이었습니다. 아저씨, 2차 대회 주제 나왔어요. 무슨 주제인데? 뿌리와 날개래요.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라는 것 같아요. 강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연습한 거 있잖아요. 강서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2차 대회는 3일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설령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더라도. 그날 밤 강서연은 집에서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요즘 매일 늦게 들어오네. 뭐 해? 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대회 준비해요.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그거 하니? 포기하라고 했잖아. 강서연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꼭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아빠 꼴나기 싫으면 그만둬. 강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그러세요? 아빠도 열심히 했잖아요. 엄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망했지. 우리 버리고 떠났잖아. 강서연이 대꾸했습니다. 아빠가 떠난 게 아니라 엄마가 내쫓았잖아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강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저 아빠 보고 싶어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리고 알아도 안 알려줄 거야. 강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아빠는 떠났을까요? 왜 연락하지 않을까요? 정말 자신을 버린 걸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강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강민수는 고시원 방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답장을 쳤습니다. 아마 딸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강서연이 답했습니다. 딸도 아빠를 그리워할까요? 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차 대회 당일이었습니다. 컨벤션홀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무대를 비췄습니다.
10명의 참가자가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강서연은 가장 왼쪽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객석 뒤쪽에는 강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글라스까지 썼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입장했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주제는 뿌리와 날개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세요. 시간은 3시간입니다. 재료는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타이머가 작동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강서연도 재료 테이블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김치를 골랐습니다. 삼겹살과 두부도 집었습니다. 파스타 면과 치즈를 가져왔습니다. 조리대로 돌아왔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파스타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수와 연습했던 메뉴였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송송 썰었습니다. 삼겹살은 작은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았습니다. 김치를 넣고 볶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국물을 부었습니다. 된장을 한 숟가락 넣었습니다. 두부를 깍둑 썰어 넣었습니다. 끓이는 동안 파스타 면을 삶았습니다. 알덴테로 건졌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을 체에 걸러냈습니다. 맑은 국물만 남겼습니다. 그 국물에 파스타를 넣고 버무렸습니다. 파르메산 치즈를 갈아 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가루와 통깨를 올렸습니다. 플레이팅을 시작했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파스타를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옆에 두부 한 조각을 구워서 올렸습니다. 청양고추를 얇게 썰어 장식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김치찌개의 맛과 파스타의 형태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강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수는 객석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시간 종료입니다. 모두 손을 떼세요.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조리대를 돌았습니다. 한식 명인이 강서연 앞에 섰습니다. 접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찌개 파스타? 흥미로운데요. 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김치찌개의 깊은 맛을 파스타에 담았습니다.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 현대적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한식 명인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파스타를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김치의 감칠맛이 살아있어요. 프랑스 셰프도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성도가 높아요. 하지만 질문이 있어요. 강서연이 긴장했습니다. 이 조합은 어떻게 생각해낸 거죠? 누가 가르쳐 줬나요? 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생각했어요. 프랑스 셰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요? 1차 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대답 안 하셨죠? 강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제가 만든 거예요. 프랑스 셰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조리대로 이동했습니다. 강민수는 객석에서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계속 딸을 의심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심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5명만 결승에 진출합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강서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승까지 왔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강민수 쪽을 쳐다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프랑스 셰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강민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셰프가 뒤따라왔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는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프랑스 셰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강민수, 당신 강민수 맞죠?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프랑스 셰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8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다들 당신 찾았어요. 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셰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설마 그 참가자 당신 제자예요? 강민수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당신이 직접 가르쳤다면 부정행위예요. 그 참가자 실격될 수도 있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 애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프랑스 셰프가 팔짱을 꼈습니다. 왜요? 당신한테 그 애가 뭔데요? 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자예요. 재능이 아까워요. 프랑스 셰프가 강민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네요. 하지만 알겠어요. 내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직접 대회 운영위원회에 가서 설명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신고할 거예요.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떠났습니다. 강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발각됐습니다. 내일 운영위원회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딸은 실격당할까요? 자신 때문에 딸의 꿈이 무너질까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강서연이었습니다. 강민수가 돌아섰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 심사위원장이랑 뭐 이야기하셨어요? 강민수는 웃으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강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문제 있죠? 저 때문인 거 맞죠? 강민수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대회 운영위원회에 가야 해요. 내가 당신을 가르쳤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 실격돼요?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강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수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서연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강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요. 들어봐요. 강서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됐어요. 더 이상 도와주지 마세요. 그녀는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강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딸을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상처만 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딸은 자신이 아빠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강민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대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위원 5명이 앉았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가운데 있었고 양쪽으로 대회 주최 측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강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위원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앉으시죠.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수 씨, 8년 전까지 미슐랭 3스타 셰프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왜죠? 강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각상 실증이라고 들었어요. 강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다? 무슨 뜻이죠?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진단은 조작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년 전 제 경쟁자가 의사를 매수해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강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에 찾았습니다. 당시 의사의 진술서와 금전 거래 내역입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돌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한 위원이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복수할 힘도 없었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참가자를 왜 가르쳤어요? 강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참가자는 제 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했습니다. 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요? 8년 전 이혼할 때 헤어진 딸입니다. 우연히 푸드트럭에서 요리하는 걸 봤습니다. 제 감각이 그대로 전해진 걸 알았습니다. 재능을 묻어두기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빠라고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인 척 도와줬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규정 위반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초만 가르쳤습니다. 요리 자체는 전부 딸 스스로 만든 겁니다. 제 레시피를 준 적 없습니다. 딸의 감각을 믿었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받았잖아요. 손맛이 당신과 닮았어요. 강민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탁드립니다. 딸만은 지켜주세요. 실격시키지 마세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따님은 이 사실을 아나요?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어제 제가 스승이란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강민수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민수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정상 참가자는 실격입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요. 위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따님께 진실을 말하세요. 그리고 따님이 선택하게 하세요. 계속 대회에 나갈 건지 포기할 건지. 만약 따님이 계속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당신 과거 사정을 고려해서요. 강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딴, 지금부터는 도움 일체 금지입니다. 따님, 혼자 힘으로 해야 합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8년 동안 숨겼던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영영 등을 돌릴까요? 저녁이었습니다. 강민수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강민수가 간청했습니다. 제발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강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을지로 주방에서 만나요. 1시간 후였습니다.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강서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저 실격됐죠?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회를 얻었어요.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강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말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강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강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8년 전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를 봤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아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강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럴 리 없어요. 강민수가 다가갔습니다. 사실이야. 나는 내 아빠야. 강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8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강민수도 울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미각을 잃었다고 믿었고, 엄마가 날 내쫓았고, 나는 실패한 아빠였어. 내 앞에 설 수 없었어. 강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죠. 저 아빠 보고 싶었어요. 8년 동안 매일 기다렸어요. 강민수는 딸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딸은 밀쳐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강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서연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저 가르치고 대회 나가게 한 것도?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었어. 푸드트럭에서 널 봤을 때 정말 놀랐어. 내 재능이 아까워서 도와준 거야. 하지만 아빠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 강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강민수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믿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내가 만든 모든 요리는 내 실력이야. 내가 준 건 기초뿐이야. 나머지는 전부 내 감각이고 내 노력이야. 강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내게 선택권을 줬어. 계속 대회에 나갈 건지 포기할 건지.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강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할게. 강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 계속할래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강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기 싫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컸는지. 강민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 해야 해. 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혼자 할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8년의 공백이 천천히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는 시작됐습니다. 결승 대회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강서연은 혼자 연습했습니다. 강민수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딸 혼자 날아야 했습니다. 컨벤션홀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전국에서 관중들이 몰려왔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5명의 결승 진출자가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객석 앞쪽에는 주인공의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딸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빠를 만났다고, 아빠가 가르쳐 줬다고, 오늘 결승전에 나간다고. 엄마는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딸은 진심이었습니다. 요리가 꿈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뒤쪽에는 강민수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종 미션은 자유주제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담은 요리를 만드세요. 시간은 4시간입니다. 타이머가 작동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강서연은 재료 테이블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쌀을 집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을 골랐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도 가져왔습니다. 김치, 두부, 돼지고기를 담았습니다. 조리대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을 담은 요리였습니다. 강서연은 결정했습니다. 엄마의 밥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8년 동안 엄마가 매일 차려준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돌솥에 앉혔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볶았습니다. 두부를 부쳤습니다. 돼지고기를 구웠습니다. 강민수는 객석에서 딸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스타일과는 달랐습니다. 딸만의 감각이었습니다. 딸만의 손맛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도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만드는 음식들이 자신이 8년 동안 만들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누룽지 냄새가 퍼졌습니다. 플레이팅을 시작했습니다. 한식 밥상이었습니다. 돌솥밥을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옆에 놓았습니다. 김치볶음, 두부전, 돼지고기 구이를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깍두기 한 접시를 올렸습니다. 완성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시간 종료입니다.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조리대를 돌았습니다. 강서연 앞에 섰습니다. 한식 명인이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강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의 밥상입니다. 8년 동안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웠어요. 매일 이런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사랑이 담겼어요. 제 인생은 이 밥상이에요. 한식 명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프랑스 셰프도 맛을 봤습니다. 김치볶음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식 명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프랑스 셰프가 덧붙였습니다. 완벽한 조화예요. 그리고 진심이 느껴져요. 심사가 끝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회의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민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영 셰프 챌린지 우승자는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참가자 번호 3번 강서연이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있었어요. 강서연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엄마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강민수도 일어났습니다. 박수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해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냈습니다. 대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강서연은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강서연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민수가 멀리 서 있었습니다. 다가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짓했습니다. 오세요. 강민수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8년 동안 미안했어요. 당신을 내쫓은 거.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무능한 남편이었고 무책임한 아빠였어요.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딸을 위해서라도.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다시 가족이 됐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작은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가족의 맛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서연이 주방장이었습니다. 강민수는 부주방장으로 딸을 도왔습니다. 엄마는 홀을 관리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든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예약이 밀렸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고 감동했습니다. 이 집 음식에는 사랑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주방에 남았습니다. 강민수가 라면을 끓였습니다. 강서연이 김치를 썰었습니다. 엄마가 밥을 담았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강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손님이 레시피 물어보던데요? 강민수가 웃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비밀이라고 했어요. 가족만 아는 비밀이라고요. 강민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그게 우리의 힘이야.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가족의 맛이잖아.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오랜 헤어짐 끝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사랑은 되살아났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강서연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강민수는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잃어버린 레시피는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 나눈 밥 한 끼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